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서삼경 31번째 시간, 맹자 31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문공 위세자 장지초 과송이 견맹자, 맹자 도성선 은필칭 요순 세자 자초반 부견맹자 맹자왈 세자의 오은호 부도 일이이의 우선 이까지 하겠습니다. 등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산동성에 있는 조그마한 제후국인데 아주 나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나라 문공이 뒷날 죽고 난 뒤에 등문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겠죠. 네. 세자가 되었습니다. 제후의 후계자는 세자라고 하고 천자의 후계자는 태자라고 했죠. 태자. 우리나라도 광해군이 세자니, 세종 충녕대군 세종이 세자니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중국에 비교해서 격을 한 칸 낮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죠. 외교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등문공이 세자가 되어서 세자일 때 장지초, 이 장은 장차라는 뜻이고요. 지는 갈지자입니다. 초나라로 가려고 했다. 그 지자는 여러분이 왜 이 뭐뭐의 할 때도 이 대개가 쓰이지만 간다는 뜻으로 왜 쓰느냐면 원래의 뜻이 이게 간다는 뜻이 이게 발바닥이고요. 발바닥이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고 발바닥을 놓고 위로 간다 하는 의미를 가진 글자가 원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초 그러면 초나라로 간다. 그리고 발바닥을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만 초나라 할 때 초자도 나무목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인데 이게 바로 발쪽과 거의 같은 글자로서 따로 독립해 가지고 소라는 발음을 약간 올라요. 소라는 발음을 가진 글자입니다. 발소예요. 이렇게 쓰면 발족이고요. 이건 뭐냐면 정강이 뼈가 보이게 그린 것이고, 이건 발을 그린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도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저기 중국 중원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 초나라, 그쪽이 밀림이 우거지고 아주 숲이 울창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또 초라는 글자에는 또 보통 쌀이나무라는 의미도 들어있죠. 초.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남쪽에 있는 나라죠. 초나라는. 그래서 등나라 문공이 세자 시절에 초나라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등나라에서 초나라로 가려면 송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송나라를 지나면서 그때 마침 맹자께서 송나라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맹자를 만났다 이겁니다. 맹자 도성선, 맹자가 이 당시에 성선설을 열심히 참 말씀하고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께서 도성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다. 선악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텅 빈 것도 아니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맹자는 등문공에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은필칭 요순, 그리고 말할 때마다 요순 임금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도 정치를 하지 말고 왕도 정치를 해서 그 요순을 모델로 삼아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등문공에게 세자인 아직 세자인 뒷날의 등문공에게 맹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자가 이제 초나라에 갔다가 자반초자라요. 초나라에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가면서 등나라로 가면서 또 아직도 송나라에 머물고 있는 부견 맹자를 또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세자께서는 또 와서 묻는 걸 보니까 내가 전에 당신에게 인간의 성은 선한 것이고 그 선한 본성에 맞춰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 요순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또 찾아온 보니까 내 말을 아마 의심을 하는 모양이다.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세자의 오언호, 의라는 것은 의오언호, 내 말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의자는 말이죠. 나이 많이 드는 영감이 막 지팡이를 들고 도로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원래 뜻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런 헷갈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담은 글자가 바로 의자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도일이의 이 부자는 의미가 없죠. 허사이죠. 그 도라는 것은 하나일 뿐입니다. 길은 그러니까 이때 도는 길이라고 하지만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역시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 특히 이 등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는 강력하게 이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지향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뭐 무력으로 무장을 해서 큰 나라를 이기겠다. 이런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제 좀 하나 뒤로. 여기 됐네요. 성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간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성간이 제나라 경공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나라 경공에게 성간이 그 대신이었는지 아니면 유색얘기였는지 그런 저도 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간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경공에게 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장부야, 아장부야.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성현들이에요. 성현들도 대장부였고 나도 대장부다. 오하왜 피제. 내가 무엇 때문에 성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인은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외경해야 될, 혹은 경외해야 될 존재라 하고 감히 범접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남자고 나도 남자 대장부인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성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세상에 퍼져가지고 맹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하왜 피제. 내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성인들을 외경해야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로서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자의 제자인 안년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안년이 순하이냐 유하이냐.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유의자 역약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유의라는 것은 노력하다는 말이죠. 무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고 유의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주역 그 건교에 나오는 종일건건 석척약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밤이 되어서도 조심조심 하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이런 것이 군자의 도리다. 주역 건교에 나오죠. 그래서 유의자 예객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다음 또 누구냐. 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나라의, 노나라 사람인데, 바로 정자의 제자입니다. 정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명의가, 그리고 맹자에게는 알고 보면, 대선배죠. 선배죠. 시대는 다르지만 대선배. 같은 계열에. 공명의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문왕아사야. 문왕아사야. 죽음 기아제.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나는, 문왕을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문왕을 열심히, 문왕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면 누구나 문왕처럼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이죠. 기기아제. 그러니까 이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어찌 이 주공이 어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을 했겠느냐, 우리를 기만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왕아사야라는 말을 주공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명의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해석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단정을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문왕아사야 주공기기아제. 공명이 말하기를, 문왕은 나도 모범으로, 전범으로 내가 따라야 될 위대한 분으로 생각한다. 주공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공의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왕아사야를 주공이 했는 말로 봐가지고 보기도 하고.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짚어라면 그 앞에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등. 넘어갈까요? 여기 좀 거리가 멀어서. 지금 등나라는 절장보다는 나오죠. 긴 것은 자르고, 또 잘라서 짧은 것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면 절장보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긴 것은 잘라내어 짧은 것을 보탠다. 그러면 장 50리, 아마도 한 사방 50리 이렇게 된 것을, 여기 튀어나온 걸 자르고 여기 요걸 요런 데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다면 딱 사방으로 한 50리쯤 들어가. 방 50리. 등나라가. 그런데 방 50리 참 작은 나라죠. 그렇죠?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5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가이위 선국. 선국은 뭐냐면 좋은 나라.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나라를 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유자는 그런 말이죠. 가이위 선국. 아주 조그마한 50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서경을 인용합니다. 이 맹자는 시경과 서경을 아주 달통한 학자였죠. 시경과 서경은 거의 다 거꾸로 외우라고 해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주역은 아닙니다. 주역은 맹자에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초기 유가에서는 주역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예왈 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약자는 만약이죠. 그 다음에 약은 우리가 먹는 약입니다. 이런 데는 약들이죠. 약이 불명현. 이 명현이란 뭐냐면, 요즘 말로 합니다. 머리가 빙빙 약을 복용했을 때 머리가 띵하고 빙빙 돌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명현이에요. 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골자는 뭐냐면 골자는 그 기자하고 똑같은 글자죠. 예. 그 질병이 불추 병나을 추자입니다. 낫지 않는다. 요즘은 이거 약을 먹고 막 빙빙 돌고 가면 약화라 그래서 제약회사에 막 달려가서 항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게 관념이 그렇지 않고 약을 먹었을 때 아찔하고 어찔하고 빙빙 돌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어야 약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극이죠. 강력한 자극이 없으면 병원균을 몰아내는 강력한 자극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불명현 골질불추라는 말이 널리 쓰여졌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당시는 이 조그마한 나라로서 화끈한 정책, 남이 하지 않는 정책, 기발한 정책,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대개혁을 통한 왕도 정치에 바탕한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그 좋은 선국을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문공에게 내 말을 은필적 요순했던 것과 성선설 이걸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잘하면 그 좋은 나라 선국이라 그러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극을 해준 겁니다. 권고를 해준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등문공 첫 번째 등문공 편의 첫 구절이 바로 등문공 등나라 세자인 그때 세자의 신분이었던 뒷날에 등문공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약 앞에 만약 빼고 약불명현 골질불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넘어갔죠? 응? 어디로?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늘은 여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등전공홍. 등전공은 바로 등문공의 아버지죠. 등전공이 홍이라는 것은 이 천자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봉이라고 산이 무너졌다. 봉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후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홍이라고 제후가 죽을 때는 홍이라고 씁니다. 제후가 죽을 때 홍이라고 써요. 훈거했다. 그래서 등전공이 제후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등전공이 훈 이렇게 했죠. 세자위 연우왈. 세자가 등문공이잖아요. 뒷날에 연우에게 연우는 여기 세자의 사부예요. 세자의 사부. 세자의 사부인 연우에게 말하기를 석자 전에 언제 장애인지 재장애인지 알 수 없은 바는 석자 맹자 상여하 언어성 맹자께서 일찍이 나와 송나라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맹자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심종불망 내 마음에 끝내 잊혀지지 않는다. 항상 그 말씀이 맹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진하게 남아있다. 금야불행 그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지금 내가 참 불행하게도 금야불행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큰 불행이죠. 불행하게도 지어대고 대고라는 것은 뭐냐면 부친 상을 대고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큰 사고죠. 그래서 대고에 내가 불행하게도 대고에 이르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오욕사자 문어맹자 연우에서 나는 뭔가 하고자 한다. 그대를 연우에게 그대를 시켜서 사는 사역동사죠. 문어맹자 맹자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연우지추 그때 과거에는 송나라에서 만났지만 또 우리가 맹자는 지금 이제 노년기 같아요. 추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인 뭐 이곳저곳 대여섯 나라 다녀봤지만 아무도 자기를 크게 쓰지 않으니까 추나라로 돌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우가 지추 추나라로 가서 문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조상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맹자가 말하기를 불역선호. 불역선호. 불역은 강조어인데 참으로 뭐뭐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뭐하지 않느냐 보다는 또한이라는 것은 뭐 훌륭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하는 것을 또한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의미 그렇잖아요. 이때 불역이라는 것은 불역 뭐뭐라는 것은 참으로 뭐뭐하지 않느냐입니다. 하기 쉽지 불역이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참으로 즐겁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역 선호하면 참 훌륭하시다. 당신의 이 왕자 이번에 임금이 되시는 등문공은 참으로 훌륭하시다 이런 말이죠. 네. 친상은 아버지 상이죠. 아버지 상은 고자소자진냐 본시 자진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다한다 이런 말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원래 이 어버이 상이란 원래 스스로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정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자가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 가위효의 여기까지 말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을 예를 다 갖추어서 모시고 돌아가시면 또 예를 다 해서 그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뒤에 제사는 또 예에 맞춰서 예를 바탕으로 해서 예에 맞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이건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이 원래는 공자의 말씀이잖아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고 거기 보면 이게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번지잖아요. 번지가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맹자는 뭐라 그럽니까? 정자 말이라 그러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맹자의 스승 또 그 스승은 그 공자의 문화생은 틀림없었던 것 같은데 자사계통으로 그 당시에 그 활동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해서 뒤에 그 맹자의 논어를 공자 돌아가신 지 한 60년 이후에 처음으로 결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논어에 탈락된 빠진 공자의 말씀이 여러 개 나오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또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데 정자가 했는 말인 것처럼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로 봐서는 이 맹자 계열이 공자 학의 정통이 못 됐다는 거. 정통이 못 됐다는 것보다는 그 주요 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이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자왈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 가위효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후지례, 제후의예는 맹자의 말씀입니다. 제후의예는 그 제후가 지켜야 할 예. 여기 대해서는 미지학이야. 미지학이라는 뭘 말? 나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런 말이죠. 자기는 이 제후의 예보다는 천자의 예를 더 잘 안다. 이런 또
맹자가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제후의 예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자세히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오상문지의 그러나 나는 어디 갔습니까? 네.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네. 제후질이 오미지학이야 이것이요. 오미지학이야. 네. 그러나 나는 오상문지의 나는 일찍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래에 대해서 들었다. 뭡니까? 삼년지상. 예, 삼년지상이죠. 그 다음에 자소지복, 예, 자소지복, 예, 전죽지식, 자 천자 다러서인 3대 공지. 예. 이 제가 아니고 제락 일장 그때는 예, 자라고 했습니다. 자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이 제체라고 읽기도 하기도 많이 읽는데, 예, 제체라고 읽기도 하는데, 사실 제체라고 읽는 것보다는 원래 옛날 사람들은 요거는 쯔라고, 예, 자체라고 읽었어요. 예, 지 이렇게 읽지 않고 자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글자를 잘못 넣어놓은 거죠. 예, 자소지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삼년상을 치르는데 이 자소는 뭐냐면, 예, 거친 삼배로 만든, 좀 몸에 부딪히면 부드럽지 않는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이에요. 이것을 입고, 그리고 예, 전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 가운데서도 좀 묽은 죽이 아니라 약간 된 죽이라고 있죠. 약간 된 끈적끈적한 죽, 이걸 전죽이라고 합니다. 예, 된 죽을 먹고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3년상 동안에 이 상복을 입고, 거친 상복을 입고, 왜 상복을 거친 걸 입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지금 이제 입지 못하시는 비단 옷이라든지 부드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고 어쩌면 몸에 까끌까끌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겁니다. 굉장히 그 효심을 발휘한 것이죠. 이러한 효도에 관한 것은 이 중국 고대의 제자 백과 가운데서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학이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끼쳤죠. 지금도 불효자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뒷담화하고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죽지식이 바로 된죽이죠. 자 천자 다러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대 공지라는 것은 하은주, 하은주, 이런 이 3대 때 공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제사, 상례의 방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천자 다러 서인 3대 공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그랬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하은주 때 정말 3년 동안 모든 사람이 3년상을 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뭐 특이한 예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그 드문 예이고 보통 사람들은 3년상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왕들도 3년상을 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따르고 보면 유가의 그 일방적인 주장, 뭐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그 효를 또 중시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의도적인 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연우가 반명입니다. 연우가 반명은 뭐냐면 복명과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이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반명이라고 합니다. 연우 반명. 그래서 정위 3년상. 아까 맹자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 그 맹자에게 물어보고 문어 맹자 연우의 행사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행사할 때 사가 바로 상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아마 이 양반은 맹자에게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깊은 감화를 받아서 3년상을 지내고 싶은데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3년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학술 권위인 맹자를 빌려가지고 맹자에게 재확인을 하고 연호를 보내가지고 맹자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해서 이것을 맹자의 권위에 이제 기대어가지고 삼년상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맹자를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른 나라, 그 강한 나라의 왕들이나 제후들이 이렇게 했으면 맹자가 참 좋았을 텐데, 이 등나라는 절장보다는 해봐야 사방 50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작은 나라죠. 그렇죠? 그 정위 3년 이상, 3년상으로 정했습니다. 맹자에게 그걸 보낸 이유가 바로 권위를 이제 빌려 쓰기 위한 것이죠. 부형백관. 이 부형백관이랑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붙잡아 왜 들어가느냐 하면 삼촌들이 있잖아요. 또 형은 또 사촌 중에 나이 더 많은 형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 등전공이 맞이지만 등전공은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도 있겠죠. 사촌 가운데는. 그래서 부형들과 백관들이 또 이 관료들이 개 불려갈 모두 어떻게 3년상을 해? 돌겠네. 우리 저 세자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3년상 동안 그 거친 배옷 입고 죽 먹고 이렇게 하려는 건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죠? 그 당시에 평균 연령도 길지도 않는데 3년을 그래버려 못하겠다 이거죠. 종국 노선군 막쟁. 우리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핑계를 따르게. 우리나라의 종주국인 노나라에서도 노나라의 이 전대 임금들도 역대 임금들도 막지행 아무도 그것을 3년상을 행한 사람이 없어. 네. 또 오선군역 막지행이야. 전공도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등문공의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3년상 안 했지 않느냐. 왜 이제 당신이 3년상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뜻이죠. 지어 자지신이 반지 이를 지자에다가 뭐냐 이를 지자 자지신은 그대의 바로 그 등문공이죠. 그대의 몸에 이르러서 그대에게 와서 반지, 이 반지랑 뭐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안 했던 것은 노나라에서 하지 않는 종주국이 노나라에서 하는 3년상을 하는 것은 전 1년상이나 뭐 다른 걸로 했는데 왜 위반하느냐. 이 반지라는 것은 조상들이 했던 것을 위반하느냐 이거예요. 네. 어기느냐 이거죠. 불가. 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가. 차지왈.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상제 종선조. 상례와 제례는 조상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른다. 조상이 한 적이 3년상 한 적이 없으니까 왜 갑자기 당신이 뜬금없이 3년상을 유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거 근거도 없는 확실한 것도 아닌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뭐 엄청 반대했죠. 우리나라는 우리 종주국의 노나라의 앞대 임금들도 3년상을 치르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당신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하지 않았는데 그대에게 와서 그래 조상들의 전례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불가하다 이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이 지혜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상을 치르고 상제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종선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왈오유소수지야.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왈자를 여기서는 이 부형과 백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오유소수지야. 우리들은 선대의 전통을 우리가 선대가 했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합니까? 이런 반대의 의미를 또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해주는 의미입니다. 오유소수지야. 우리들은 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됐나? 위 연우와, 이제, 연우에게, 세자가 연우에게 말합니다. 연우에게. 자기 연우는 세자의 사부라 그러죠. 스승입니다. 오 타일 미상학문. 나는 타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른 날 이런 말입니다. 전날, 요즘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전에 이런 말이죠. 미상학문, 배우고 먹고 바꾸고 학문을 하지 않고 공부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고 호치마 시금 뭘 좋아했냐면 말타기와 칼쓰기를 검수를 배우고 말을 타고 치마 달릴 치 말마 시험할 시 칼검 그러니까 치마는 그 말달리기와 칼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금야 부형백관 불아족야 공기불능진어 대사 자위아 몬맹자. 그래서 지금의 왕실의 이 부형백관들이 나를 부족아야라는 것은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자질이 시원찮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공기불능진어 대사. 공기불능진어 대사라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아버지 상례,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상례를 진심진력을 다해서 치르지 못할 것을 그 사람들이 아마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뜻도 들어있고, 또 한 뜻은 뭐냐면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내가 원하는 그 장례를, 삼년상을 극진하게 치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해요. 자위와 문맹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신이 연우에게, 당신이 맹자에게 한번 다시 가서 물어보아라. 지금 이제 결론을 지지 않고 지금 시끌벅적하고 내 생각과 이 대신들의 생각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 큰 뜻도 없고 매일 평상시에 늘 말타기와 칼쓰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문물을 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냐, 이런 나를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상례뿐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삼년상을 괜히 우기다가 화합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연우에게 당신이 가서 맹자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한번 물어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연우가 어디 갔습니까? 넘어가야 돼. 지금도 잘 나가는데, 어디 가? 한번 더 됐네. 연우 부지추, 연우가 다시 맹자가 있던 추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맹자왈 불가의 타구자야. 그러니까 이때 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고민이 되겠군요. 이런 긴 의미를 한마디에 담은 겁니다. 충분히 걱정거리가 되겠군요. 문제거리가 되겠군요. 이런 뜻이죠. 불가에 타고자. 그러나 이것을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라,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불가에 타고자라는 것은.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흥, 임금이 죽으면 청어 총재, 그러니까 이 세자는 나란 일을 이 청이라는 것은 맡긴다, 맡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총재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옛날로 치면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뭐 그전에 올라가면 뭐 재상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래 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 영의정에게 혹은 국무총리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이 정치를 하게 한다 이겁니다. 얘는 군흥이면 청어 총재, 그리고 철쭉이란 철은 마신다는 뜻이고요. 마신다는 뜻이고, 죽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뭐 흰죽, 뭐 된죽 할 때 죽이죠. 죽자가 참 재밌습니다. 쌀로 만든 건데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죽자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죽자의 번글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죽자의 번글자입니다. 여기 뭐냐면 력, 두음법칙 때문에 역이라 그래서 요거는 발이 하나, 둘, 셋, 반드시 3개밖에 없는 소치예요. 역은 청동기로 만든 혹은 철로 만든 소치인데, 밥소치인데 반드시 발이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로 소치고 쌀을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쭉 올라가는 장면. 이게 바로 죽이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보면 삼국이 정립했다 이러면서 이 소정자 있지 않습니까? 소정자. 정립 그러면 꼭 보면 삼국 정립, 그래서 소철 발이 3개라 그러잖아요. 소철 사실 발이 3개가 아니고 발이 4개예요. 중국이 어디 서안이나 어디 곳곳에 가보면, 큰 박물관에 가보면 소철 상징적으로 큰 게 한 50톤짜리 이런 걸 막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 발이 4개예요. 3개 아닙니다. 발이 이 3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소천 3개로, 역은 반드시 발이 3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소천 3개, 4개 다 발이 되지만 이건 반드시 3개예요. 그래서 철죽이라는 것이 이제 죽을 먹고, 된죽을 먹고 이런 말이죠. 면신묵. 그 다음 면신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세수를 안 하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신묵이에요. 짙게 검어진 얼굴로. 그 다음에 즉위곡, 상주의 자리에, 이 즉위라는 건 임금의 자리가 아니고 상주가 있는 자리에 나가서 항상 곡을 하는 법이니, 백관유사, 그러니까 백관과 그 관리들이 막간불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지도자, 임금이 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따라가서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슬퍼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막간불에 아무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지야 솔선수범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사람들보다 먼저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삼년상 하는데 당장에 베옷을 입고 나무로 그 흙으로 된 베개를 비고 따뜻한 데 자지 말고 죽을 먹고 밥을 먹지 않고 죽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실천해보라 이거지. 그러다면 사람들이, 신하들이 반대 못하고 다 따라하게 돼 있다. 따라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삼년상이 지켜지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혀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3년상 정확하게 말해서 한 25개월인데 이 긴 25개월 동안 이 죽만 먹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것도 더 웃기는 거는 그 뒤에 가면 한 며칠 동안은, 사흘 동안은, 처음에 사흘 동안은
죽도 못 먹고 물만 먹어야 돼요. 이런 또 규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치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아니면 자기가 있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상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상유호자, 상유호자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필유 심원자, 밑에는 윗사람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범을 보이면 당신보다도 더욱더 이 3년상의 그 규칙을 더 잘 지키고 더 슬퍼하고 또 자기 부모에게까지 그것을 확대시켜서 부모를 진심으로 사라질 때 예로 모시고 돌아가시면 또 상예로 모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인정을 베푸는데 근본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라와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유호자면 하필유 심원자이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군자지 덕은 풍야. 군자의 덕은 바람이다 이겁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지 덕은 초야.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너무 재밌죠? 초상지풍. 이 상자는 이게 원래 논어의 공자가 한 말인데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상자가 바르죠. 그 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 위에 바람이 불면 이런 말 초상지풍이라는 것은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 자, 이 풀이 이렇게 있다가 이래 있다가 이 임금이 교화 바람이 부은다 이렇게 불어온다. 불어오면 다 눕는다. 이 풀이 다 눕는다 이거예요. 바람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게 뭐냐면 윗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뭐 폭풍 태풍이 나무를 부러뜨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이 풀 위로 불면 풀은 마치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 손길과 같아서 저절로 눕게 돼 있고 다 말을 잘 듣게 돼 있다. 이게 바로 군자지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이 풀 위에는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 좋은 의미죠. 논어의 공자가 말인데 또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세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세자 당신이 설선수범해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럼 모든 지도자들이 가정이건 회사이건 혹은 더 큰 조직이건 어디서라도 지도자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이 고생은 제일 먼저 하고 고생의 결과를 나눌 때는 제일 뒤로 빠지고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조직이 되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바로 유학의 핵심입니다. 시제세자,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세자가 하기 나름이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선생님 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조작을 잘 못해서 그런데, 시간이 또 충분히 지나갔군요. 그러면, 그 뒷부분이 몇 줄 안 남았지만, 앞에 것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결론은 다음 시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